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률이 OECD 최고 수준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데이터 저널리즘 팀의 김태영 기자가 보행자 교통사고 지도를 통해서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많이 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얘기 나눠볼게요. 우선 그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당연히 이제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은데 이 예상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교통사고 통계만 보면 당연히 인구가 많은 서울이나 경기, 부산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보행자 교통사고, 실질적인 사고 건수를 뜻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보려면 인구 1000명당 사고 건수를 봐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인구 1000명당 사고가 많은 지역은 가장 많은 지역이 제주로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이 대구였고요. 다음이 광주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보다도 이들 지역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훨씬 많은 셈이죠. 이는 제주나 대구, 광주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주로 언제 많이 일어났냐면 금요일 저녁 시간, 특히 오후 6시, 저녁 6시에 최고조를 이루고 또 저녁 8시, 7시, 8시 이때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마음이 좀 해이해져서 그럴까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다 하면서 금요일 날 저녁에 약속을 잡는 분들이 많은데 금요일은 약속이 많은 만큼 교통사고도 많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보행자 교통사고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차와 보행자가 부딪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게 다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보행자 교통사고 2명 중 1명은 중상이나 혹은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보시면 중상이 48.1%.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차와 부딪히면 두 사람 중에 1명은 크게 다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을 하면서 전국을 가로, 세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로 300m, 세로 300m 이렇게 격자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모는 종이를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나눠봤더니 전국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기록되어 있는 격차가 약 4만 7천 개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격자를 기준으로 격자 안에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역을 살펴봤더니 결과가 대구시 중구 동성로 부근이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점들이 다 보행자 교통사고입니다. 거의 도로를 뒤덮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곳은 대구의 대표적인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고요. 10위권 내에 오른 사고 다발 지역 모두 서울 강남역 부근을 비롯해서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어 특히 보행자들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네. 사고는 대부분 유흥가의 좁은 골목에서 일어났는데요. 사고 다발 지역에선 전체 사고 추이와 달리 밤 11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사고가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요. 전체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중상 이상 사고 비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예. 사고는 많았지만 가벼운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크게 다치는 그런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망을 포함해서 중상 사고가 많이 일어난 지역은 네. 따로 있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사고 건수만 보면 서울 신촌이나 영등포, 연신내역 부근 등 위에서 언급한 전체 사고 다발 지역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구역 내 사고 가운데 중상 이상 사고 비율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먼저 서울 청량리역, 이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이 중상자가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라고 보이는데요. 예. 보행자 교통사고인데요. 보면은 경기 일산 마두역도 그렇고 대부분 노란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대부분 중상자 사고라는 것이죠.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분석한 자료가 많아서
이들 중상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KBS 뉴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도와 함께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이번에 야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도 따로 살펴봤는데요. 야간 교통사고 지도는 2013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해서 네. 반경 150m 이내에 야간 교통사고가 30건 이상 집중적으로 일어난 곳을 살펴봤습니다. 야간 교통사고가 30건 이상 일어나는 지점은 서울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경기와 대구가 각각 9곳, 부산이 4곳 순이었습니다. 야간 교통사고는 아무래도 서울 강남구를 비롯해서 빌딩도 많고 유흥업소도 많고 사람들 왕래도 많은 지역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교보타워 사거리 부근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거의 점이 많네요. 네, 점이 되게 네. 많습니다. 네, 빨간색은 사망사고죠? 빨간색은 차대 사람을 이 지도에서 차대 사람이고 이제 파란색이 차대 차. 예, 차대차. 빨간색이 차대 보행자, 파란색이 차대차 사고입니다. 예. 모두 53건인데 중상자가 7명, 경상자가 62명 나왔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밤에만 사고 난 게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낮은 별개로 하고요. 매일 밤. 예. 그래서 이렇게 야간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적지 않은데요. 2013년 1년 동안 반경 150m 이내에서 야간 교통사고가 30건 이상 일어난 지점을 찾아봤더니 전국적으로 57곳이나 됐습니다. 이들 57곳 교통사고 자료 동안 KBS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김태형 기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또 컴퓨터에서 많이들 이용하시는 게 이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한창 실시되고 있잖아요. 이 서비스 이용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산 내역을 알 수가 있어서 실제 연말정산을 하실 때 최대한 유리하게 지금부터 이제 소비 계획을 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